반갑습니다. 광양문화원 독서 아카데미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인문학자이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광양문화원 부원장님이신 김경희 부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또 옆에는 아주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 광양이 낳은 아주 인문학자이신 홍봉기 광양학 연구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네, 남자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나요? 생존 전략이라고 하니까 좀 겁납니다. 예. 저 남자라는 글자를 보면 밭전자에 힘 역자가 있는데요. 남자는 저거를 통해서 살지 않는가. 좀 사내 남자의 힘. 근데 요즘은 물리적인 힘은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도 그 어떤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여자를 사로잡는 힘이랄까? 기대가 됩니다. 예. 요즘 유튜브 보면은 뭐 여자를 한눈에 뭐 뿅 가게 하는 비법 뭐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만. 예. 그거는 이제 어떤 흥미를 위주로 하는 어떤 유튜브일 거라 생각되는데, 우리 이 인문학 콘서트는 아주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의문을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강의라고 생각되는데요. 저 밭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남자가 해야 될 일, 어떤 자기가 책임져야 될 어떤 사명, 이런 걸 뜻한다고 생각되고,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얻게 하는 그 힘이 뭘까? 남자가 그냥 무조건 건강해서 얻는 힘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힘은 남자가 살아가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원인이 아닐까,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남자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아주 자세하게 솔직한 토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밭전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도 하락하고 이 세금자가 붙대. 앞으로 가면 이 글자가 아마 바뀌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하여튼 우리가 뭐 세월이나 시간 이런 것 우리가 고전을 쭉 해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는 물론 디지털화돼서 뭐랄까, 지금 우리 고정환 작가 선생님께서 남자는 힘이다, 그 밭전자의 그 힘자, 그렇게 하면은 힘이라고 오는데 그 소장님도 동조를 하시고 웃었잖아요. 예. 근데 두 분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그 힘이라는 게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벌써 마음을 들키면 안 되는데요, 이거. 그런데 이제 그 밭에는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씨앗을 뿌려서 씨앗이 잘 자라게 하려면은 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힘으로 밭을 부드럽게 하고 밭에다가 자양분이 풍부하게 해서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가 잘 자라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견실한 열매를 기대하고 그럴 때 그 힘으로 그 밭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데다가 힘을 쓰시면은 분명히 성공적인 수확 맞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거 말했잖아요. 전라도 말로 자빨트리 볶아. 그랬다가는. 우리 절대 그런 사내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근데 우리 부원장님께서는 이제 세대가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수렵 시대나 농경 시대에는 남자들의 그 물리적인 힘, 사냥을 가가지고 그냥 항수 한 마리 잡아다가 던져주면은 그 여자들이 얼마나 우러러보고 아우라가 그냥 생기고 그걸 안 했습니까? 또 농경시대 때는 또 그 노동 힘, 아버지들의 근육, 땀방울 이걸로 다 끝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부원장님은 아마 중간 그 과도기를 걸치신 것 같은데, 옛날에 현금 다발을 받았을 때, 월급을 받았을 때 현금으로 받으셨죠?
현금으로. 남자들은 봉투를 탁 던져 주었을 때 그 사냥감 얼마나 그 참 의기양양합니까? 근데 요즘 우리 돈이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만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걸 하여튼지 간에 하여튼 이렇게 월급 봉투로라도 했는데 이거 뭐 계좌이체 돼갖고 이거 뭐냐 이거 진짜 갈수록 힘이 없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힘은 필요가 없는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인간의 그 기본이나 본질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막 지금 스님들이 이번 주에 뭐 이 노인과 바다나 특히 이제 카사노바 그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근데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그 시대나 지금이나 정말 인간사는 변하지 않고 사람의 심리나 그 사기꾼들의 수법이나 그런 게 정말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남자는 그 칭찬받고 존중받는 그 마음, 그 힘으로 살아나가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여자한테 받고 싶죠. 여자한테 인정받고 싶죠. 그러면은 그 힘을 제가 말하는 거친 밭을 부드럽게 하는 카사노바가 그 실력으로 그 수많은 여자들을 남자고 여자고 간에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는 그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힘은 굉장히 자제력이 있고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더 많이 노력을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 월급 봉투를 남자들만 갖다가 여자들한테 주는 시대는 아니죠. 그냥 그걸로 어떻게 그런 시대는 아니고 여자도 남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카사노바로 좀 이야기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두 분이 아주 본질을 금방 이렇게 캐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주제와 아주 가까이 가셨는데요.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변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밭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생산을 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과거의 남자들이 여자 앞에서 사랑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고 뭔가 남자로서의 남성성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얼만큼 생산력을 있느냐,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느냐, 이걸 가지고 어떤 행복을 누렸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생산하는 것도 자동이체로 그냥 빨리 가버리고 그 다음에 또 여성분들의 지금 사회적 진출이라든지 생산 능력이 아주 커져버렸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부양이라든지 어떤 힘이라든지 물리적 힘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얻었던 어떤 삶의 보람, 행복을 이제 많이 기울어지고 이제 여성과 함께 동등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필요한 힘이 뭔가 과거의 물리적이고 강한 그 힘이 아니고 정말 여성의 밭을, 마음의 밭을 어떻게 가는 정말 갈아서 거기에서 열매를 피울 수 있는 그 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사노바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카사노바 우리는 가사 일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즘 남성들은 카사노바에서 이 카사노바로 올라가야 우리 행복이 보장이 됩니다. 고생님 가사 일 잘 돕고 있죠? 뭐 입술이 떨리는데요? 입술이 떨립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가사노바. 근데 그 지금 계속 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성은 이제 무엇으로 사는가 할 때 그 남자는 힘이다. 무슨 힘입니까? 인정받는 힘으로 살죠. 근데 그게 남자만일까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누구나 남녀를 떠나서 사소 정말 어린아이가 정말 할아버지 너무 뭐 오늘 좋았어요. 너무 행복하죠. 무슨 힘 있는 뭐 대통령이 와서 뭐 당신이 뭐 힘 있어요. 인정하고 뭐 괜찮아요. 그 말보다는 정말 누구에게라도 인정받는 것. 특히 이제 배우자로서 배우자에게 인정받는 게 너무 배우자가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데 배우자가 그
받기가 힘들죠. 인정받아요. 야, 힘듭니다. 밥 먹고 나면은 30분 되면 방구 뿡뿡 끼지요. 뭐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 인정받는다 그 힘은 정말 그 어떤 힘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힘이고 그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했을 때 그 힘 조절을 못해서 스토커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완력을 썼을 때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한 번은 이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나를 인정해 줄 수 있게 가사노바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생각이 나는데 카사노바가 아닌 가사노바. 아니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 항상 지금 두 이제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근데 그 제가 이제 농담으로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일도 같이 하잖아요. 같이는 아닐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이제 두 분이 같이 똑같은 직업으로 이제 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을 누가 많이 합니까?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농담으로 그런 말을 잘해요. 몸무게를 재라. 그래, 가서 둘이 몸무게를 저울에 올라가서 재서 힘이 더 센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따질 때는 아니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고 더 에너지가 더 많은데 더 많이 먹기도 하고. 그 여기서 제가 조금 예를 좀 들자면, 그러니까 여자분하고 남자분이 그 받는 이 인정이라는 부분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달라요? 여자 인정 남자는 도움에 대해서 안 좋아해요. 도움 받는다. 내가 헬퍼를 안 좋아해요. 오. 여자는 헬퍼를 아주 좋아해요. 거기서 힘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는 강하다는 걸 내가 강하다는 힘, 그러니까 남보다 우월하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해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게 더 세다 약하다가 문제가 아니고 잔잔하게 나를 도와주느냐, 이거를 아주 좋아해요. 정확하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여성성과 남성성의 그 차이죠. 인정받으면 제가 거기 말을 들을 때 도움을 필요로 저희 남편이 운전을 하면 길을 묻잖아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정말 그런 일이 없지만 어디를 가면은 그 과거에는 그렇잖아요. 창을 내리고 지금 저기 그걸 전문용어로 이비게이션이라 그럽니다. 입으로 하는. 여기 이제 뭐 순천을 갔으면 지금 중앙동에 있는 우체국을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은 다 가르쳐 주잖아요. 풍덕동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물어보라고 하면 안 물어봐. 그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 핵심이 지금 사내 남자의 이 힘이 남자는 어떻게 힘을 발휘하고 어떻게 힘을 얻느냐는 내가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엑셀런트하다. 내가 이 나이가 돼도 힘이 있다. 강하다. 요거를 증명됐을 때, 그리고 그 여자분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격려를 하거나 응원을 하거나 존경까지 하면 이건 남자는 이제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 왜 이거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자질구질하는 걸 가지고 이 말을 해버리면 절대 남자가 안 움직여요. 그리고 특히 멈춰버려? 그리고 운전 있잖아요.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하는데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자기 물어봐봐. 저기 사람 물어보면 되잖아. 그러면 남자분은 더 가봅니다. 이게 더 가버려. 들리더라도 더 가버려요. 더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정말 남성성과 여성성의 단점을 오늘 우리가 또 알게 되네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 뭐냐면 노인과 바다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도 남자예요. 그래서 그 먼 망망대해를 가서 뭘 잡겠다고 나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나갔는데 정말 길을 속에 잡았는데 너무 큰 청새치 5.5m짜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자였으면 반드시 놓았을 거라는 저는 생각해요. 여자는 누구를 불렀지. 누구를 불렀을 거나 아니면은 지혜롭게 나왔을 건데, 이 남자라는 존재들은 나의 능력감, 내가 이 나이가 됐어도
나를 이렇게 큰 걸 잡았다. 이걸 꼭 증명해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항상 자력갱생? 예. 아니 강한 존재라는 걸 남자는 예. 어쨌든 간에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항상 그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 노자에 나오는 말인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가 유약처상이라고 써놨거든요. 유약처상. 결국은 부드럽고 약한 것이 땅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위대한 진리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여자 자궁에서 잘해봐야 그 양수 속에서 그 조그마한 그 공간에서 결국 우리도 나온 존재입니다. 근데 제가요 카사노바를 약간 변명을 좀 하자면 남성성을 동물이 그 자기가 죽으면은 그 수구초심이라고 여우가 자기 태어났던 곳을 뭐 머리를 두고 죽는다든지 코끼리는 자기 태어났고 곳 찾아간다든지 그 있는 남자들은 그 자궁 귀소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 예, 무의식적으로 이것이 단순하게 뭐 여자하고 잠자리를 한번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 이면에 조금 더 한꺼풀 갖고 들어가면은 남성은 그런 어떤 부드러운 세계 속으로 좀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카사노바 별로 아니 이제 카사노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워낙 그 양반이 변호사 또 뭡니까 성직자 뭐 워낙 의사 바이올리니스트 오만 직업을 다 가졌던 것도 근데 단순하게 카사노바가 여자를 뭐 후리기 위해서 꼭 그랬다기보다는 그 이면에 또는 어렸을 때 어떤 여성에 관한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은 여성관이 좀 잘못 세울 수도 있고. 자서전에 예. 그 카사노바가 어렸을 때 10대 아주 어렸을 때 그 할머니에 의해서 그 하여튼 그 집에 맡겨진 집에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누나가 항상 카사노바를 시켜주고 이제 카사노바가 친누나는 아닌데. 그 맡겨진 맡겨진 집에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그 묘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카사노바가 자기도 그 등도 막 쓸어주고 이렇게 자기를 항상 만져 그 누나가 자기를 닦아주고 근데 자기도 그 누나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한번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생기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이게 상당히 어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원초적으로 그 어떤 그런 게 잘못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제 그래요. 카사노바 그거 나옵니다. 갑자기 제가 애무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이 애무라고 하는 것이 어루만질 무자인데 예.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무자가 재밌잖아요. 손수자가 변이 있는데 이게 애무라고 하는 것은 거칠게 만져주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마음 안 만져 느낌 없지만은 느낌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애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람들은 애무를 받고 싶어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사랑의 어루만짐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 그러니까 카사노바는 할머니 손에서 컸다는 자체가 어머니에 대한 결핍, 부모에 대한 결핍. 이 결핍을 어렸을 때 충족하지 못하고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수많은 여성을 통해서 전이는 잘못됐지만은 표현이 좀 잘못된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 본질 속에는 그런 원초적인 사랑을 받고 싶은 여성으로부터 그것이 좀 와전이 되고 확장이 돼가지고 카사노바가 조금 그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카사노바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써놨습니다. 분명히 저는 노라고 써놨습니다. 뭐 저는 근데 이제 아까 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남자의 그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이렇게 딱 해서 나의 힘으로 뭔가 이제 이렇게 딱 했을 때 정말 당당히 서고 싶어하는 그 남자의 그 속마음을 얘기를 하셨는데 노인과 바다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정확히 그 유명한 말. 그 고기를 낚고 있을 때 그 해밍웨이가 이제 거기서 그렇게 써요. 인간은 죽을지 몰라도 패배는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래서 그 절대적으로 내가 죽을지언정 고기 너를 놓치지 않는다. 어떻게든지 나는 너를 목적을 달성을 하겠다. 너를 잡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해밍웨이의 그
노벨상까지 가게 된 그 근간이 정말 인간은 죽을지 몰라도 패배하는 것은 아니다. 그 노인과 바다에서 한 게 사실 노인과 바다가 무슨 그 정치적인 성향이나 어떤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네. 그 한 사람이 계속 끈질기게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육지에 두고 온 소년, 자기와 그 교류를 했던 그 소년을 생각하고 어려울 때 이제 소년이 이럴 때 있었으면은 나한테 밥을 먹으라고 지금 했겠지. 소년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줬겠지. 계속 마음속으로 그 소년을 생각할 때 이제 이게 거기에서는 소년도 나오지만 이제 여자 입장에서 읽을 때 이 노인 아내 가정에 멀리 있는 어느 남자라도 그렇게 됐을 때 돌아갈 가정이 있다거나 누구를 한 사람 그 인생에 딱 한 사람 그런 게 있다면 어떨까. 근데 정말 여기에서 죽더라도 내가 패배하지 않는다. 근데 죽더라도 그 남자의 그 어떤 상징되는. 근데 아니 제가 이제 그 해밍웨이 삶을 들여다보면은 해밍웨이가 결국은 노벨상 받은 후에 좀 있다가 엽총으로 자살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노인과 바다도 보면은 결국은 일단 청새치지요. 청새치를 잡아갖고 배보다 큰 청새치를 혼자 잡아서 사투를 벌려서 잡아갖고 오다가 결국 상어한테 다 뜯어먹힌. 결국 도착했더니 뼈만 남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허무라고 하는 거. 그렇지. 근데 저는 이 허무를요, 우리는 허무주의 자체를 좀 추방하고 좋지 않은 걸로 계속 여겨왔는데 저는 긍정적인 허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인생이 허무하고 빈손이구나 했을 때 그것을 절박하게 느낀 사람은 그러니까 내 삶을 의미 있게 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허무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청새치가 결국은 뼈만 남았다는 것은 인간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항구에 도착해 보니 결국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더라. 그래서 노인과 바다를 써놓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마 해밍웨이가 그렇게 스스로 목숨줄을 놨는지도 이제 모르겠는데, 제가 해밍웨이 자살을 제가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해밍웨이는 인생 끝점을 그 사람은 이미 작가로서 다 알았기 때문에 건강할 때 내 목숨을 거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살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내 죽음을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내 죽음을 내가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절대 다수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긍정적인 자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만약에 내한테 치매가 오는 것을 기미가 보인다면은 저는 제가 건강할 때 제 목숨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요. 전혀 못 느끼고 선생님 정말입니다. 녹음에 절대로 자살하기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다지지요. 내가 인간의 존엄성까지 상실한다면은 그 산다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해서 이제 이거 지금 해밍웨이가 그렇게 이제 삶을 어느 정도 자기는 자기만의 간주오는 방식이 있었겠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 네, 맞아. 간주오는 방식이 우리가 노인과 바다에서 볼 때 정말 노력과 끈기잖아요. 예. 정말 2박 3일이잖아요. 3일째 되는 날 그 고기가 올라오는데 사실 낚싯대 하나 잡고 망망대해에서 바다에서 몇 끼니인가요? 그거 끼니를 할 때마다 제가 이 노인과 바다 이제 옛날에 노인과 바다인데 이번에 제가 노인과 바다를 쭉 읽으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간좋은 의미로 이 소년을 보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메타포 뒤에 숨겨진 그걸 하면은 남자들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망망대해서 집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잖아.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아내나 우리 자식들은 나한테 이렇게 말하겠지. 그리고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하겠지.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정말 날치? 정말 청새치. 아니 정새치는 이제 낚은 고기고 옆에 날치. 거기서 이제 또
왼손이 그렇게 그 노인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왼손을 막 잘라버리고 싶다. 왼손이 별 힘을 못 쓰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 낚싯대를 잡고 한 손으로 해서 이제 식사를 요기를 해야 되잖아. 요기를. 그러니까 이제 날치를 얼마나 막 환상적인 고기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제 만세기라는 고기를 잡아서 배를 나니까 소화가 안 된 날치가 거기서 2마리 나와요. 육지로 가서 밥을 갖고 올 상황도 아니고 낚시 나왔다가 그거 고기에 이제 잡힌 거지. 사실 고기가 노인한테 잡혔는지 노인이 고기한테 잡혔는지 정말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날치를 한번 사다가 해먹어야겠다. 이제 그런 예, 제가 이제 농담도 있지만 세옹지마 맞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정말 그 사투를 벌여서 고기를 잡아서 왔을 때 그 흘린 피 때문에 상어가 와서 살을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몇 번에 걸쳐서 배도 이제 망가지고 그런 걸 할 때도 그 시련을 다 극복을 하고 우리가 정말 내자로 온다면 시련과 극복, 노력과 끈기 이 힘으로 이제 이 성취를 하고 이제 노인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낚시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청새치가 어마어마했죠. 고 선생님, 옛날에 고 선생님은 농담이 기억이 납니다. 뭐가요? 아니, 분명히 고 선생님 우리 고 작가님 기억 못 하겠지만은. 나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내 사진을 본다. 나도 한번 들은 거 언젠가 들은 거. 근데 이제 누가 중요해? 왜 보냐? 내가 이런 독한 여자하고도 30년을 살아왔는데 이까지 어려움쯤이야. 이런 말을 한 적이 아이고 사모님이 이 방송 못 가셨다. 그건 이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굉장히 장가를 잘 갔다고 항상. 아이고 장가 제가. 근데 아까 인간반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에는 참 인생을 살면 살수록 누구든지 이걸 읽으면서 나는 이것을 누구든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옹지마인 것 같아요. 세옹지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변방에 사는 노인이 말이 집을 나갔는데 나중에 주변 사람들은 참 안 됐다고 난리를 동정을 하지만은 영감이 무덤덤하게 좀 더 봐봅시다. 그게 잘 될란지 못 될란지 어찌하요. 나중에 새끼 쳐갖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말을 또 아들이 타다가 또 떨어져서 다리가 흔히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또 참 안 됐다고 동정을 하는데 또 영감이 그러잖아요. 그게 잘 될란지 못 될란지 어찌합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전쟁이 나서 마을 개만 살고 개 또래들은 다 끌려가서 죽고 그 인생을 가만히 좀 멀리 관조를 해놓고 보면은 개관사정시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관뚜껑에 못질하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라는 건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찌 될란지. 고 선생님 또 세장가 갈란지 어찌합니까? 자꾸 이상한 말씀 하셔가지고 아니 내 속에 가사노바 기질이 남자들은 많이 있다는 걸 지금 말해주는 선생님 항상 사람은 이렇게 임종의 순간에도 자기 머리에 떠올리지 않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고 선생님이 고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부원장님께서 이렇게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 써머리 하셔가지고 밑줄까지 치셨는데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라서 읽어보세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아까 말씀하셨죠. 죽을지 몰라도 패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오늘 주제에 가장 가까운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의 그리고 그 밑에 순수함을 통한 성취감을 얻는 행복. 이게 바로 남자가 얻는 행복이거든요. 근데 노인과 바다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부분에 있지만 가장 노인과 바다가 이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삶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남자는 성취가 중요해요. 근데 그 성취는 되게 끝에 가잖아요. 그래서 끝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근데 이 노인이 3박 4일 동안 절대 그걸 놓지 않았고 끝까지 가지고 왔던 것은 내가 죽을 목숨을 죽더라도 이것은 꼭 가져오겠다는 성취, 성공에 대한
네, 산 증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남자는 누구나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거든요. 근데 여자는 좀 달라요. 여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속에서 희노애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여자. 여성성, 예. 남성성. 근데 남자는 달라. 실패를 해버리면 달아나거나 죽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 세용지마가 다 맞는 것은 여자 부분이 좀 맞고, 남자 부분은 만일에 뭐 아들이 다리 부러져 버렸다 그러면 그것 자체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상실감을 많이 갖죠. 그래서 그 노인 자살 중에서 보거나 아니면 연령대를 보면 남자 훨씬 빨리 죽잖아요. 여자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힘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술 담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여자가 오래 살아야 생명을 계속 거두죠. 남자들은 빨리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에너지도 많이 쓰고 물리적인 에너지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그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족의 부양을 못 한다든가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막 이랬을 때 나의 능력감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상실감이 여자분보다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런 남성성을 이해하시면 여자분들이 그 고개 숙이지 않는 남자, 오래 갈 수 있는 남자를 만들지 않을까. 아이고. 저는 이제 그 스트레스라고 써놨지만 사실 이제 우리 뭐 다 돈 스트레스지 뭐 스트레스입니까? 다 남자들 답은 돈 번이라고 난리죠. 근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용어를 가만히 보면 좀 슬프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스트레스가 그 공학용어로 보면은 그 다리를 지탱하는 힘. 그 사실상 다리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음악에서는 그 뭐가 좀가 강세, 스트레스 이런 것들. 그런 걸 놓고 보면서 야 월급은 결국은 반은 스트레스 값입니다. 그렇죠. 그 스트레스가 너무 없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또 이 스트레스를 자기 나름대로 해소하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그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계속 그 스트레스 가지고 싸우면은 정말 그거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다 보면은 그 월급의 봉투나 스트레스나 뭐 돈 스트레스 뭐 이렇게 계속 오시면서 남자가 뭐 이게 성공을 못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여자보다 많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자에 대입시켜서 그렇지 항상 상대의 아픔은 그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의 그 죽음이 내 감기만 또 못하게 그 체득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혹시 여자가 돼보지 않았잖아요. 여자들이 스트레스가 적다. 섬세한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스트레스. 옛날에부터 가슴에 피가 있잖아. 나는 가슴에 피가 뭔지 그랬어요. 어렸을 때. 가슴에 피. 가슴에 피. 그것이 가슴이 아픈 거야. 여기가 뭉치고. 그러면 담배를 딱 그 담뱃대를 막 피워. 그렇게. 아이고, 이제 그 할머니가 그래. 이제 아문의 댁은 가슴에 피가 있어갖고 저렇게 담배를 뻑뻑거린다고. 하니까요, 한.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혹시 두 분께서 여성은 스트레스가 적고 뭐 성취감이 약하고 절대 아니 부소장님 부원장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저는 아까 그 밑에 역지사지를 써놨는데. 네, 그렇죠. 근데 역자는 항상 이 억자가 되기가 쉬워요. 억지사지가 될 때가 참 많다고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나는 역지사지를 한다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역지가 아니고 억지로 또 받아들이면은 이거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고.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뭐 금성 화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먼 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아까 말했듯이 좀 조화롭게 가느냐. 그럼 이제 카사노바를 조금 더 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렇죠. 카사노바를. 아니,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심리학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자면 스트레스는 둘 다 받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받는 건 마찬가지고 더 섬세한 것은 여자 부분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성취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이걸 해냈느냐, 문제 해결을 안 했느냐, 그거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여자 부분은 관계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 사람이 대처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르신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뭐 병원비가 생긴다든지 뭔가 어떤 집을 새로 장만하든지 했을 때 남자들은 그 집을 하거나 병원비를 대려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필요하겠다. 그걸 어떻게 빨리 해결해가지고 여자한테, 아내한테 보여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결했다. 그래서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못했을 때 내 무능력감이라든지 막 어떤 그런 걸 많이 자괴감이 느끼는데, 든다. 자괴감이 들어요. 근데 여자는 그것이 아니야.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대하는 이 남자의 태도, 부모님 이런 상황이 됐는데 당신 마음이 어때? 우리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자세하게 막. 아이고, 말은 잘하는데. 사랑받는 남편 교실입니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안 돼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저뿐만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남자는 단순해가지고, 금방 잊어버려요. 엄청나게 싸우고 뭔가 큰 상처가 있었는데도, 쉽게 잊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는 절대 잊어지지 않아요. 이게 가슴속에 아까 가슴에 피라고 하셨는데 그 뉘앙스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점점 커. 맨날 써먹잖아. 점점 커, 그게. 예, 점점 있다가 어느 순간 불꽃이 탁 튀기면 그 뉘앙스가 싹 올라와 버려요. 스파크가 일어나. 예, 그러니까 그 우리 꾸정물 있잖아요. 꾸정물. 돌만 전라도 하나 말인가? 이게 꾸정물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이제 침전물이 가라앉잖아요. 흙탕물이라고 흙탕물, 했을 예. 때. 흙탕물이 가라앉는데 여자분들은 그 흙탕이 밑에 있는 거예요. 남자는 아예 그냥 정수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잊어져 버리는데 여자분들 그러니까. 정수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위에서 쫙 흔들어주면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자분들에게는 함부로 굉장히 그 뉘앙스를 중요시 여겨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분위기와 마음을 정말 아까 밭을 갈아온 것처럼 잘 골라줘야 되는데 남자는 무조건 힘으로 막 우격다짐으로 내 성취로 해보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사노바 같은 경우도 예. 물리적인 힘 어떻게 하든지 여자를 갖다가 내 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카사노바에 대해서 어떤 그 애정 행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카사노바한테 딱 하나 배울 건 뭐냐면 그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잘 만져줄 수 있는 힘. 그 카사노바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정력가는 아니었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50이 안 돼서 벌써 이렇게 뭐 성적인 능력이 떨어져 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럼 카사노바가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예. 그 방탕한 생활 때문에 그렇게 성병까지 얻고. 예.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힘으로 나중에 여자를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부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는데 그 카사노바가 가지고 있는 여성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정서적인 어루만짐을 여자들은 원한다고 봐요. 예. 그 제가 항상 생각해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어떻게 그래 모든 게 반대일까?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일단 잠자리를 같이 한 후에 비로소 사랑을 시작을 하려 하고 여자는 사랑한 후에 남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항상 반대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사랑이 밑에서 또 올라와요. 행위화학적인 존재, 펠트화학적인 존재들이죠. 그런데 여자들은 항상 가슴을 가지고 가슴이 열려져야지만이 여자들은 사랑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것을 조정이 잘 안 되니까 남성들은 자꾸 물리적인 힘으로 어떻게 한번 완력을 쓰려고 하는 것이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생물학자의 말을 들어보면 포유류는 어쨌든 간에 젖을 먹이는 짐승들은 모든 암컷을 평균 5명을 거느려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 우리는 이제 뭐 제도적으로. 사람 비정상이네, 그럼? 아니,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남자들은 항상 카사노바 자체를 겉으로는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내심은 나도 한 번쯤은 카사노바가 돼보고 싶은 욕구들이 아마 대한민국 남자 밑바닥 심층 심리에는 다 녹아있을 겁니다.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부원장님, 우리가 그 대기업 총수들 막 손가락질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도 이건희처럼 부자가 되고 싶은 이 양가적인 감정이 항상 있는 겁니다. 이거 싫은 뜯으면서도 좋아지고 좋안 뜯으면서 싫어지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하여튼 그 뭐 어떤 여성 남자로서의 그 어떤 여성의 그것은 정말 소장님은 지금 시대 태어나기 너무 잘했습니다. 그럴까요? 가장 그 동물적인 포유류 이성을 가진 우리가 포유류에 비교를 해서 되겠습니까? 저 전 먹어서 그래요. 전 먹고 커서. 우리 그 어찌됐든 사람은 그 정말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이성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카사노바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카사노바의 그 자서전에 딱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대변하고 있어요. 카사노바가 말년에 이제 정말 여기저기 다니고 모든 것으로부터서 배척을 당하고 마지막에 이제 도서관에 사서로 간신히 들어가서 그랬기 때문에 저서를 많이 남겼고 이제 그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이제 병도 없고 이제 정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여자를 더 꼬실 그런 재주도 이제 사람을 어떻게 사기를 쳐서 이렇게 후려치는 그런 것도 못하고 그럴 때 글을 썼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딱 그랬어요. 내 생애는 감각의 노예였다. 감각. 네, 내 생애는 감각의 노예였다.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카사노바가. 머리가 엄청 좋고 이걸 읽을 때마다 이제 어떤 사람보다 멋진 신원서판을 갖춘 한 남자. 모든 걸 다 갖췄잖아요. 맞아요. 정말 왕을 만나면 왕이 탐을 내고 뭐 성직자를 만나면 성직자가 탐을 내고 뭐 대사제니 원로원 뭐 저기 뭐 명문가에 뭐 그런데 뭐 여자들은 오지겠겠어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자기의 그 기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카사노바가 이제 제일 처음에 자기 그 배우 다 그것은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배우였는데 이제 그 앞에 이제 구두 수성공집 딸하고 이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구두 수성공의 그 아버지가 이것은 이제 카사노바 얘기 아니고 더 선조들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죽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되니까 어머니가 또 배우가 되는데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되고 명성을 좀 많이 얻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남인 카사노바가 외할머니 손에서. 그래서 이제 잘 이제 크고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친척집에 맡겨졌을 때 거기에서 그런 말은 없지만 굉장히 성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루만짐이었어. 그래서 자기는 너무 부끄럽고 기분이 야릇하고 해서 그 누나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자기도 누나를 만져보고 싶은데 충동이 생기는. 부끄럽고 아주 어린 나이니까 나는 이제 그때는 너무 어렸고 부끄러워서 그런 거 이제 그런 가정도 그런 저기에서 생기게 되고 자기 어머니가 이제 성직자 대주교님한테 이제 줄을 대서 부탁을 해갖고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이 뭐 사실을 뭐 이제 시험을 패스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성직자가 되면은 신분이 상승할 수도 있고 이제 그 계층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이제 성직자 대사제의 그 뒤에서 뒷배경이 있으면 내가 잘 됐다 그러고 이제 가는데 거기서도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거기서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서 굉장히 머리가 엄청 좋았나 봐요. 공부를 해서 법학 박사가 돼서 이제 변호사를 또 하게 되고 그것도 또 이제 뭐 이거저거 뭐 사기를 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기를 치면 그때는 넘어가지만 언젠가는 다 발각이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군인이 또 이제 군대를 갔다가 군인이 이제 그것도 또 못 오고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지만 바이올리스트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왕가의 바이올린 그 결혼식에 바이올린을 하러 갔다가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잠깐 쉬러 나왔다가 어느 대사제가 이제 돌아가려고 그 베니스 곤돌라를 이제 타러 나오다가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쓰러지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걸 발견을 하고 그분을 이제 구해서 응급 조치를 하고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가서 하여튼 수단이 좋잖아요. 얼마나 많은 직업을 거치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서전에 나오는데 수로 이제 이걸 하면은 막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딱 만났다고 뭐 소장님이 바로 넘어가 버려요. 카사노바한테. 카사노바가 그 상대의 그 기술도 있었나 봐요. 여자한테 넘어가지 어떻게? 여자는 스페셜한 거고 격가지. 근데 아니 부원장님. 네. 가만히 이제 듣다가 보니까 네.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결핍 있지 않습니까? 네. 어렸을 때 애정의 결핍이라든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도 아버지에 대한 결핍, 마음에 드는 엄마 아빠에 대한 결핍, 이런 결핍들이 석가모니는 엄마에 대한 또 결핍, 이것이 성자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성자는 두 종류입니다. 거룩할 성자 하나 있고 또 우리 성자 있고. 그러니까 이 성자가 됐느냐 이 성자가 됐느냐. 카사노바가 이 성자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 이 성자가 된 것은 어렸을 때 애정에 대한 결핍을 충족하려다 보니까 그 누나로 인해서 아마 출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것은 근데 카사노바가 이제 말년은 어쨌든 간에 뭐 좀 쓸쓸한 것 같고 뭐 몇 명의 여자를 후렸다고 나와 있죠 보통 130명이라고 나왔는데요. 더 많을 것 같아. 더 많게 확인된 사람만 130명인데 국장님 저기 사랑의 자 한 번만 다시 써주세요. 사랑의 자를 써주라고요? 네, 사랑의 자가 이 카사노바를 통해서 조금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사랑의 자는 마음이 주고받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란 글자를 또 써보세요. 마음. 아니야, 한글로. 이 마음이라는 글자를 이게 누워있는데 일으켜보면 몸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몸.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똑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쾌락이란 말 한번 써보세요. 쾌락. 이 쾌락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흔히 느끼는 뉘앙스는 아주 나쁜 말인데 나쁜 말 쪽으로 본다면 아니 절대 나쁜 말이 아닌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쾌락이에요. 이 원나잇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남자들은 몸부터 가가지고 마음으로 가는 거고 여자는 마음부터 해서 몸으로 가는 거라서 똑같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사랑하고 싶은 거지 쾌락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요. 쾌락을 그렇게 쾌자가 우리가 훑어봐야 돼. 왜 이 사람들이 마음심자를 써놓고 터질 쾌자를 써놨는가. 결국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답답한 것이 터져 나왔을 때 터져 나오는 즐거움이에요. 사실은. 근데 자꾸 종교적인 측면에서 쾌락을 자꾸 부정적으로 자꾸 던집혔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쾌락을 갖다가 굉장히 약간의 기독교 쪽에서는 쾌락을 누려서는 안 될 것처럼 자꾸 그렇게 억눌리는 것은 사실이죠. 아니 이제 도덕적인 거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 이 말을 쓰니까 조금 뉘앙스가 복잡해졌는데 딱 시간적인 개념으로 했을 때 지속 가능한 사랑이냐 아니면 번쩍이는 눈이 맞아가지고 육체적인 감각적인 사랑이냐 아까 감각의 노예라는 그것처럼 그 감각의 노예인 사랑이냐 아니면 정말 지속 가능하면서 상생하면서 아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이냐. 근데 남자고 여자고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렇지.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자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감각적인 노예 그런 쪽에 너무 막 치중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성들은 길게 가는 아주 좀 잔잔한 이 사랑 쪽으로 가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만나는 합일점은 똑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될 텐데 지금 보면 너무 아예 남자는 늑대, 여자는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이 너무 사회적으로 있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이제 카사노바를 얘기하다가 이제 이 쾌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 나는 너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신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게 좋아해요. 이제 정말 그 신이 허락한 선물이고 이건 너무 괜찮은 건데 이게 이제 억제를 하지 못하고 계속 연결됐을 때 거의 미치 광해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카사노바가 이걸 이제 지금 컨트롤 타워가 고장이 난 거지. 그렇죠. 이게 감각은 더 큰 감각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남성들 따라 알잖아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감각이 충족이 되면 심리학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한 감각을 추동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인데 제가 그래서 좀 싫어하는 말이 아가페란 말을 좀 싫어해요. 이 신적인 사랑이다. 근데 신적인 사랑은요, 에로스가 없는 신적인 사랑은 공허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아가페만 있고 에로스가 없으면 공허하고 반대로 아가페가 없이 또 에로스만 있는 것은 약간 또 야만적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적절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에로스 없이 아가페가 존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남자들의 감각적이라는 거. 저는 몸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공격적인 몸이고 돌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저돌적이고 키야가 되면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본능이 굉장히 남자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성교육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된다. 정립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쾌락을 나쁘다고 했을까요? 참 그건 잘못된 교육이고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 삶의 그 활력소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나쁘다. 그 나쁘다고 한 사람이 더 나쁜 것 같아. 이게 종교적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종교에서는 사람의 질서, 순종 이런 걸 원하는데 사람 예를 들어서 쾌락을 깨닫고 기분이 좋아지면은 사실 종교의 별 그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쾌락에 눈을 못 뜨게 될 수 있으면은 하는 것이 통치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쾌락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자꾸 부정적으로 쓰게 만들지 교육이 않았나. 잘못된 것 같아요. 어쩌냐면 이 쾌락은 찰나적인 것이에요. 이게 연속되지 않은 것이고 찰나적인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교육을 해야지 쾌락은 나쁜 것이다. 쾌락이 연속되면 죽음이죠. 네, 근데 이제 살면서 쾌락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찰나적인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혼자 이제 잠깐 떠오르는 생각에 뭔가 교육 자체가 잘못된 맞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걸 한번 써볼게요. 사회직이 자살하고 이제 써볼게요. 그 남자들한테 주로 하는 말 아닙니까? 자, 남자들은, 사내들은 지를 알아주는 사람을, 지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존재가 사회직이 자사가 남성이에요, 남성. 그래서 남성들은 막 명예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가족이 모이고 막 그 돌겨가고 지 죽을 줄 알면서 이거 이제 남성이고 여자는 여의열기 자용이라고 그 자기를 기뻐해 주는 사람에 의해서 용모를 다듬는다 그러잖아요. 그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은 남성성하고 여성성하고는 조금 반대적인 기질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조화 있잖아요. 조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를 조자를 쓰자. 저는 조화를 하자. 근데 이게 참 또 사람에 따라 이걸 뭐 수치화 해가지고 이거 조화다 또 가르쳐 줄 수도 없는데 우리말에 제일 애매모호한 게 뭡니까? 적절하게. 도대체 적절하다는 게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인데. 근데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카사노바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카사노바가 얼마나 그 사기 정말 다 다른 사람한테 항상 그 좋은 말로 넘어갔겠어요. 정말 미사내고 온갖 감언 미설 막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했잖아요. 바이올린을 이제 이렇게 그 쉬는 시간에 그 대사제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제 그 베니스의 그 최고 원로원의 대사제 3명이
친구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대사제 이제 구했잖아요. 이 카사노바가 우연히 그렇게 됐을 때 브라가딘 단돌로 가문 바르바로 가문의 이제 세 사제인데 이제 이 카사노바가 구하게 된 사제는 브라가딘이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카사노바가 정말 그 가문 이설의 그 언변이 능했는지 여기서 이제 자세히 이제 자기가 쓴 거니까 조금 얼마나 했겠지만 이 여기 수령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제가 한번 그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하여튼 얼마나 제가 한번 밑줄 건 걸 읽어보겠습니다. 네네네.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대답을 그들은 모두 거룩한 신의 계시로 받아들였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데 그러니까 계시입니다. 계시 알면은 안 되죠. 계시는 몰라야 됩니다. 더 있겠지만 나 이걸 읽을 때 우리나라에도 무슨 법사님 뭐이니 해갖고 난리를 칠 때 참. 다 그렇습니다. 네. 못 알아듣게 말아야지 거의 더 종교는 나는 그들이 신의 계시를 받은 것을 축하했고 또한 그때까지 전혀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 앞에서 증명된 데 대해 나 자신을 축하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유어갈 유자를 하나 써놨습니다. 말씀 한자 아닙니까? 빼어날 숫자 아닙니까? 결국은 진짜 말재주. 가장 빼어나는 말을 가져야 유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꽃에 꿀이 있다면 사람은 혀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로 우리는 삶을 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카사노바는 이미 신은 서판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카사노바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도 이제 제가 줘보세요. 예. 있잖아. 예. 그 뭐 이제 이거 있잖아요. 그 뒤에 이제 계속 가문 이설을 하는 거예요. 스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 그리하여 나는 훌륭하고 유력한 새 귀족의 대사제가 되었어. 그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거예요. 이제 사제가 현혹이 돼버렸어. 정신적인 사제가 돼버렸네. 지금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나라도 그러고 어디나 똑같아 그 말이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한번 넘어가면 그들은 정직하고 친절했지만 현명하지 못했다. 비약과 신비술에 현혹된 나머지 사물의 물질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야. 카사노바는 지가 말을 하면서도 이것이 아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참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여기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카사노바한테 이 놀라운 비법을 전수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물어봐요. 근데 또 카사노바가 자기한테 이 비법을 전수한 은자가 있다고 이제 그 이전부터 계속 이 세 사제를 뿌리는데 그 은자가 내가 신살이 되기 전에 이 비법을 전수하게 되면 급살 맞아서 내가 죽는다고 했다. 그러네 난 그거 안 믿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카사노바 이 사기에 넘어가고 자기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양자까지 삼은 브라가디는 너무 믿어갖고 절대 발설하지 말아라. 너가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럴 때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카사노바의 이 기술이 이 세 사제 그 나라를 이끌고 있는 원로원 대사제들이 이렇게 넘어갔을 때 어느 여자가 안 넘어갈 수 있겠어요? 예, 원장님. 남자도 마찬가지. 원장님, 제가 그래서 하나 쓰겠습니다. 첩자입니다. 겹칠 첩자. 첩첩산중입니다. 이 말 안 나오기를 바랬는데. 이걸 쓰면은 처처산중이 될 거예요. 산중마다 첩을 숨겨두고 싶은 이 남자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나 이걸로 우리가 지금 살짝 엉둘려 있는 것이지 남성의 마음을 이 쳐져 있는 마음의 커튼을 싹 치면은 정말로 남자들 속에는 수많은 여자들이 우글우글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엉들리고 있고, 이제 고 작가님하고 저하고는 아내밖에 우리 마음에 차지하는 사람 아내밖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은 아내들이 인정해야 이제 올바로 설 수 있는 말이고 카사노바도 그것을 그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인간사는 똑같다는 거죠.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감각과 신체 기관의 폭정에서 해방되어 영혼은 자유롭고 행복해진다. 이게 언제냐면 육신의 죽음으로만이 가능해요. 예. 죽어야 이 첩첩산중을 잊을 수 있어요. 그거 이제 그 가사노바는 어떻게 보면은 남성의 그 본질 본능을 이제 그대로 기술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는 노자로 써놨습니다. 절대 우리는 가사노바는 되지 말고, 그렇지. 예, 가사노바가 됩시다. 가정 일에 충실하고, 안 그래요, 고선생님? 오늘 집에 예. 가면 오늘 너무 귀한 말씀 또 우리 부원장님께서 아주 시원한 말씀 해주셔가지고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왜 이렇게 소중한가, 마지막 우리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카사노바의 현혹된 말에 의해서 그 시대의 아주 원로들이고 아주 박사들이고 아주 생각이 깊으신 분들조차도 현혹돼가지고 엉터리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인문학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좋은 해답을 줄 수 있는 시간이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남자와 여자, 지구의 반팀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조화롭게 서로 행복을 누리며 사랑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많은 해답을 드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부원장님, 우리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